지금의 자료인지 조금 확실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게 마우스가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예. 지금 현재는 9시 7분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여기 끝에 여기 제가 이렇게 와 있거든요. 요 끝에 지금 8시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8시. 요 밑에 보이시죠? 제가 지금 고야 도미넌스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이 점 끝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8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시 7분이라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게 9시 9분, 9시 10분 정도에 한 칸이 더 생기고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8시 때, 8시에서 9시까지 발생한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해야겠어라고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점 하나의 시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요 부분. 네. 저한테는 제 마우스가 엄청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마우스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해결이 지금 안 되네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하는데 요 점 하나가 지금 현재 8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9시 되는 거 확인해서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지금 고야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목들이, 코인 종목들이 한 250개, 26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도미너스라는 거는 점유율을 나타내요. 코인의 점유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좀 시각화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한 칸, 이렇게 1시간 상간에는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어라고 하면 좀 하락장이었겠구나, 하락하고 있었겠는데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중요한 건 도미넌스가 빠지는데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롱 진입을 한다던가, 도미넌스는 막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도미넌스가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숏을 잡는다던가 요런 게 반대 포지션, 흐름을 반대로 가는 그런 포지션을 잡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를 해석하는 이유가 지금 장의 흐름, 나는 아주 단타를 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끝부분에 1시간 상간에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어. 그러면 나는 숏 진입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내지는 지금은 좀 상승적인 분위기야. 이렇게 도미넌스가 쭉 상승을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롱진입에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미넌스는 고야 도미넌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 도미넌스가 있어요. 마켓 도미넌스가 있는데 마켓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의 점유 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가 그 코인들 중에 지금 점유율을 60% 하고 있대요.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탑10에 드는 종목들이 14%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 이더리움이 12%, 알트가 1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US 테더 4%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가 60% 이하로 많이 다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알트장이 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가 만약에 높다, 그럼 사실 비트에 사람들이 관심 되게 많은 거예요. 나의 지갑에서 내 지갑에서 달러를 꺼내서 코인을 살 건데 지금 점유율이 60%야. 그럼 사람들의 비트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트 점유율이 50%대로 막 뚝 떨어져. 그리고 테더의 도미넌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 라고 하시면 사람들은 지갑에서 달러를 꺼내서 알트나 다른 종목, 비트 말고 다른 종목을 사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도가 비트 아닌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비트 도미넌스가 쭉 빠져. 근데
굳이 굳이 이제 비트를 막 사고 팔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를 하셔도 좋지만 비트의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건 거래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의 점유율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그래서 쭉 빠졌는데 비트를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트가 좀 횡보장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재미없는 거래를 하시겠죠.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가 좀 빠져? 그럼 나는 이더나 알트 쪽으로 조금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도미넌스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60%는 지금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50% 초반대로 막 쭉 좀 빠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도미넌스가 이렇게 시장의 흐름, 지금 장의 흐름은 비트에 되게 사람이 시선이 뭐 지갑에서 사람들이 비트를 많이 샀구나, 비트 거래를 많이 하는구나, 그다음에 장이 상승장이구나, 하락장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고야 시그널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고야 시그널 를 보시게 되는데 고야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저희 이제 시그널이 있어요. 고야 시그널 그거를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이거는 지금 어떤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야 시그널에는 코인 시세, 스코어, RSI, 시그널, 트렌드 이렇게 좀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이게 어떻게 되더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코인 시세는 저희 스코어 차트에서 파란 선, 스코어 코인의 빨간 선이죠. 네, 코인의 시세는 스코어 차트에서 빨간 선을 나타내는데 그 빨간 선이 한 칸, 지금 이건 1시간 상간의 자료예요. 그래서 1시간 상간에 한 칸이 올라간 코인이 지금 12.73%, 코인의 시세에 한 칸이 올라간 종목들이 12.73%가 되고, 그리고 한 칸 내려간 거는 지금 87.27%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 종목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스코어 차트에서 제가 2일 차트로 바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어쩌다 요 종목이 떴네요. 네. 여기 빨간색, 요게 시세거든요. 요 빨간색 한 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코인이 많으면 초록색이 이제 몇 프로, 그 다음에 요 빨간색 한 칸이 내려간 코인이 몇 프로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아까 요 시세가 빨간색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1시간 상간에 요 한 칸이 내려간 코인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간 코인. 지금 이거는 업데이트돼서 현재 9시 거고 1시간 상간에 이렇게 내려온 코인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1시간 상간에 하락한 코인이 더 많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코어 두 번째가 이제 스코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스코어 차트에서 파란 선을 나타내고 그 파란 선이 한 칸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점 하나가 내려온 코인이 훨씬 많다라고 얘기해요. 스코어 점수가 내려온 코인이 86.26%, 스코어 점수가 한 칸 올라간 거, 상승한 게 9.54%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코인의 시세랑 스코어 요 두 개만 보더라도 1시간 상간의 장이 어떻다라고 보이실까요? 지금 빨간색이 훨씬 많죠. 1시간 상간에 하락한 코인이 더 많다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인 화면으로만으로도 지금 장의 흐름이 어땠다라고 알 수 있거든요. 빨간색이 되게 많아. 그러면 1시간 상간에 좀 내린 코인이 많았구나. 초록색이 많아. 그럼 1시간 상간에 올랐던 코인이 많았구나라고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RSI예요. RSI는 저희 프리미엄 차트에서 아래쪽에 주는 시그널, LS 이렇게 롱숏만 나타내는 시그널을 RSI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RSI 시그널이 롱인 종목이 72.66%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RSI 시그널이 숏.
RSI 시그널이 쇼신 종목이 27.34%다라고 지금 화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RSI 시그널이 롱인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RSI는 롱인데 지금 1시간 상간에 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그널. 자, 시그널은 캔들 시그널을 말해요. RSI는 아래쪽에 있는 롱숏, 롱숏이고, 시그널은 캔들에다가 부여한 캔들 시그널을 말해요. 그랬을 때, 캔들 시그널이, 이렇게 보시면, 캔들 시그널이 L1, 2, 3 중에 앞에가 L이 들어간 캔들 시그널이 뜬 게 지금 전체 종목 중에 10.86%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S1, 2, 3 캔들 시그널이 S1, 2, 3 요 중에 뜬 S를 S1, 2, 3가 뜬 종목이 현재는 89.14%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은 RSI 시그널은 현재의 롱인 종목이 더 많고 캔들 시그널은 S인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트렌드 저희가 프리미엄 차트에서 트렌드 기능을 키죠. 그 트렌드가 상방이네, 하방이네, 요거를 나타내는데 지금 반반이에요. 트렌드 라인이 거의 반반이에요. 상방인에는 39.44%, 하방인에는 50.56%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 라인은 거래하실 때 메인 화면에서 트렌드 라인은 그냥 트렌드 라인이 상방인에는 반, 하방인에는 반이구나, 반반이구나는 하방인에가 더 많구나, 그냥 요 정도만 거래하는데 참고하시기보다는 트렌드 라인은 그냥 요렇구나라고만 보시고 코인의 시세, 스코어, RSI, 시그널 요렇게 요 네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서 장이 1시간 상간에 올랐구나 내렸구나를 좀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처음에 훑듯이 장의 흐름 지금 1시간 만에 어땠구나 시그널이 R인 애들이 더 L인 애들이 더 많구나 그다음에 숏인 애들이 좀 적구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이 아래쪽에 이제 비트 이렇게 비트가 지금 현재 스코어 5%, 5.8% 정도 올랐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코어 차트에서 파란 선 있죠. 파란 선이 5.8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는 1시간 상간에 그리고 RSI는 비트가 롱이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캔들 시그널은 지금 45시간째 L2를 유지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렌드 라인은 업 상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캔들이 지금 현재 고야 라인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비트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차트에 들어가서 비트를 또 한번 보시고 비트를 분석해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엄청 능숙해. 나 이제 전문가야 아마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이 메인 화면에서 비트가 지금 스코어 점수도 올랐고 RSI, 캔들 시그널, 트렌드 라인 다 상방이네. 지금은 추세가 약간 상승 추세였구나라고 간단하게 비트를 좀 해석을 하고 종목들을 또 선택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메인 화면에서 비트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읽기가 조금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까지 해석을 하고 나면 이 아래쪽에 고야 리스트, 그리고 과거 예측 차트, 그 다음에 AI 브리핑, 그 다음에 이슈 캘린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네 가지는 조금 쓰기 편리하고 좀 자주 써도 되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저는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야 리스트는 저희가 종목 선택할 때 어쨌든 고야 리스트 같은 경우 종목 선택할 때 꼭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 예측 차트는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되게 좋아해요. 과거에 차트가 어떻게 흘렀지? 지금 비트가 요런 모양인데 이 다음은 어떻게 흐를까라고 고민을 할 때 약간 참고 대상 과거에 얘랑 비슷한 유사 차트가 이렇게 있어라고 과거 차트를 찾아줘요. 이따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과거 차트를 보여주는 차트. 그 다음에 AA 브리핑. AI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냥 막 거래하지 마시고 오늘 AI 브리핑도 좀 읽어보시고 여기 들어가서 추천하는 종목도 좀 거래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서 이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또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슈 캘린더는 너무 기본이죠. 오늘 무슨 이슈가 있을까? 나만 이슈를 있는지 몰라. 그래서 리플이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지? 오늘 날짜에 맞춰서 보기 너무 예전에는 오늘이 무슨 이슈가 있을까 네이버에서도 치고 막 이렇게 검색을 스스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슈 캘린더 통해서 이슈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 종목들은 하나하나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시면 고야 리스트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고야 브리핑, 같이 AI 브리핑이랑 비슷하게 고야 브리핑 이런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 분석해 주는 거.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장 가격 분석하는 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사실 막 이렇게 시총 높은 애만 난 하고 싶어. 막 시총 높은 애가 뭐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저희가 일일이 개인이 막 이렇게 다 검색을 했어야 됐고 찾아야 됐던 부분들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검색했던 거 얘가 알아서 조금 검색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순, 높은 애로 정렬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변화량. 거래량이 많은 애로 정렬해줘. 이렇게 정렬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당연히 거래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셔도 돼요. 거래소에서 거래량 많은 리스트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 고야 차트에서 고야 차트에서 이렇게 찾아서 나는 시총 높은 애 위주로 할 거야. 거래량 많은 애 오늘은 거래할 거야. 이렇게 이런 데 참고할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시세 그다음에 롱숏 비율, 롱숏 비율이라고 이렇게 롱숏 비율이 있거든요. 저는 많이 참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롱숏 비율 같은 경우에는 메인 화면에서 이미 한 시간 잠깐에 롱이 많나 숏이 많나 이미 메인 화면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도미넌스 그 창에서 그래서 롱숏 비율은 조금 저는 참고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청산 이렇게 들어가시면 청산 참 무섭죠? 어제는 이 청산 히트맵을 이제 조금 원래 기존에 이제 청산 히트맵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청산 히트맵이 있어요. 그러면 요 흰색이 현재 지금 비트 여기에 써 있죠. 현재 가격, 비트의 현재 가격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는 요 정도에 있었어요. 요렇게. 흰색 선이 요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분한테 지금 얘가 청산을 시키러 갈 건데 간단하게는 발걸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만큼 발걸음을 떼는 게 편할까요? 힘들까요? 요만큼 발걸음 떼는 게 힘들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훨씬 넓죠.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근데 여기를 잡아먹으러 가기에는 더 발걸음이 가볍다, 짧다. 그래서 가벼운 쪽으로 그 세력들은 가벼운 쪽으로 빨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튀어요. 가서 그 청산부터 시키고 그리고 너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제는 요선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청산 히트맵이 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서 가격이 비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도 비트는 조금 상승의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 요 아이들을 청산시키러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는 걸로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잡아먹으러 가겠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려나 가격이 하락하나 이렇게 좀 참고하는 청산 히트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요 보조 지표 저희가 프리미엄 차트에 보조지표가 많아요. 많은 있는데, 또 다른 보조지표, 추가적으로 보조지표들이 이렇게 있어서,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거 다 보고 거래하시려면 거래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초보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차트 가지고, 1%, 2% 수익 내면서 익숙해졌을 때,
보조지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이 부분도 조금 초보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사실 저도, 말로 해석해 줄 땐 굉장히,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물음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이제 나와요. 클릭을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만약에 많은 거래량이 지갑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예측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 편에 조금 내가 포지션을 잡는데 조금 더 도움받으라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 때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라고 왼편에 매뉴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매뉴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숙지는 하시고 그리고 녹화 영상이 있으면 여러 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제 숙지를 하시고 초보이신 분들이 거래하실 때는 요거 다 공부하시고 하시려면 거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힘드니까 요런 거 훑어서 생각하시고 고야 리스트 들어가서 프리미엄 차트 보면서 거래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까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 왼편에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제가 이제 아래쪽에 어, 좀 사용하기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거 예측 차트부터, 고야 리스트는 조금 이따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과거 예측 차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과거 예측 차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이거를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막 과거 차트를 찾아보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좀 과거 되게 똑같이 생긴 애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매뉴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실 지금, 역대 좀 대선 때문에 좀 다른 분위기의 승승장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유사 차트를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보시면 유사도가 79.74%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현재 차트, 현재 비트코인의 현재 차트예요. 현재 차트고, 오른편, 그리고 아래쪽으로 유사 차트들이 이렇게 과거에 너가 지금 요렇게 흘렀는데, 지금 너랑 되게 비슷한 차트를 내가 찾아봐 줄게. 라고 해서 유사 차트를 찾아줬고, 지금 이 유사 차트는 보시면 2018년도 6월 29일에 생성된 요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 유사도는 79.74%. 저는 제가 좀 찾아서 유사도를 좀 여러 번 봤지만 79.74%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가 별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한 유사도가 89%인 종목, 그러니까 89%일 때 조금 더 근데 위에서 참고를 왜 잡았지? 한다라고 보시고 보시면 되고, 네. 음속 한번 할게요. 네. 그래서 유사도가 저는 85% 이하인 거는 별로 참고를 잘 안 해요. 그래서 89%막 이런 정도 됐을 때 그거를 참고를 하는데 참고하는 게 현재 차트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그 유사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땡겨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 보면 과거에는 올리다가 쫙 내렸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게 돼요. 한번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에는 뭐라고 유사도가 이렇게 아래쪽에도 유사도가 78%. 이 정도는 저는 참고하지 않는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떻게 흘렀지 쭉 보면 과거에 좀 뺐다가 올렸다가 오른편에도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좀 다음 캔들이 뭐가 나올지 그 다음에 과거 차트를 통해서 이거 다음에 얘가 엄청 횡보하는데 도대체 그 다음에 얘가 올릴까 내릴까 이러고 고민할 때 저는 좀 찾아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비트를 받고 이렇게 리플 뭐 종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유사 차트를 보게 되는데 지금 리플을 선택을 했는데 리플은 또 유사도가 77.5%네요. 굉장히 낮은 유사도를 하고 있어요.
어, 과거에 비해 지금 현재 굉장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나 봐요. 리플이 좀 역대급으로 그렇게 흐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똑같은 유사한 차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77%밖에 안 되는 유사한 차트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89%, 90% 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셔서 아, 내가 너무 고민돼라고 하실 때는 어, 요거는 어떻게 참고할까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엔 얘는 올렸네, 얘는 내렸네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예,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서 AI 브리핑 한번 눌러볼게요. AI 브리핑 눌렀을 때 날짜별로 이렇게 브리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거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 거 이렇게 클릭하면 여러 가지 비트코인 장중 93,800 돌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클릭해서 기사 내용이나 이런 브리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이제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마지막 아이고 네 이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엄 차트 프리미엄 차트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종목 선택이 너무 어려워. 나는 여러 종목으로 오늘 연습 매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러 종목을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종목 선택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프리미엄 차트 요거 추천하는 종목들을 들어가시면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AI가 추천을 해주거든요. 요 종목 한번 보면 어때? 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아까 OM 켜놨었는데 얘도 저는 어제부터 OM으로 수익을 좀 냈었는데 롱숏으로 이렇게 OM 종목 요 종목은 S2 현재는 S2와 RSI 롱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얼마?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숏이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 아웃라인을 정해줘요. 롱을 할지 숏을 할지.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반대로 상승을 하면 손절은 어느 정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그 다음에 뭐 지지선 이런 것들을 크게는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이 여러 종목을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종목들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단타로 거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에는 요 추천 종목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천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 지금 추천을 했는데, 이 중에 내가, 차트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빠르게 좀 수익 낼 수 있을 법한 차트를 보시고, 그 종목을 들어가서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좀 연습 매매를 여러 종류, 여러 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 수많은 종목이 있어서 좋은 게 내가 뭔가 종목을 하나하나 이제 골라서 이 종목이 괜찮나 안 괜찮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초보이신 분들이 뭔가를 정한다는 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확고하게 이렇게 마음 먹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 손절 라인까지 이렇게 금액적으로 딱딱 지정을 해주니까 초보이신 분들이 참고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I 브리핑에서는 요 종목 선택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브리핑까지 그리고 나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슈 캘린더 오늘은 지금 여기 네 이렇게 이슈 캘린더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오후 4시에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있었고 시간도 나오잖아요. 이 시간대는 나는 무빙이 심할 것 같은 이슈들이 있는 날은 그 시간은 좀 피하고, 내지는 포지션을 좀 정리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나만의 틀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무빙을 좀 타서 수익을 내보겠다. 막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굳이 위험성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무빙을 이용해서
좀 벌어볼 테야. 이런 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시간들은 조금 피하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정리도 좀 하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화면은 보통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처음에 이제 프리미엄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강사님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고 집에서 저도 초보일 때 녹화도 해놓고 녹화해주신 강사님들이 녹화해주신 영상들 저는 기본적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말소리를 0.75배 뭐 이렇게 진짜 늦춰서 그래서 이거는 롱인데요. 정말 처음에 초보일 때는 이렇게 들을 정도로 그러다가 조금 두 번 들으면 스피드를 좀 올리고 말소리를 좀 올려서 빠르게 듣기도 하고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사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본사 강의도 늘 챙겨서 매주 본사 메인데이 가서 여러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강의 항상 다 들었고, 이게 어떤 강사님, 이분의 강의는 나한테 되게 잘 맞아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중강의 참여랑 그다음에 메인데이 참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여러 강사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하는 스킬, 노하우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요 부분이 나랑 좀 맞겠다. 요렇게 내 트레이딩 법을 요렇게 잡아가야겠다라고 하면 좋고 여러 강사님 거를 이렇게 듣지 않으면 내 트레이딩 법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 강사님 거 들으면서 그 방식대로 요렇게도 거래 저렇게도 거래하시다 보면 내 트레이딩 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만의 트레이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어떻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거래하는 게 맞지만 저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거를 찾는 거에 중점을 좀 두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화면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야 리스트 가장 중요하죠. 고야 리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요. 리플이 중강이 전에 좀 뛰었죠. 리플이 좀 뛰었어요. 그래서 리플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고야 리스트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여기 종목 선택하는 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다 아시죠? 편하게 다 아실 거라서 여기 종목 선택하는 거, 종목 검색하기, 그 다음에 요거 9시 자료, 고야 리스트 9시 자료, 그 다음에 즐겨찾기. 내가 여기 옆에다가 별표한 것들은 즐겨찾기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 안 해놓으신 분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 별표 이렇게 색깔로 클릭해서 색깔 바꾸시면 즐겨찾기로 내가 별표해 놓은 것들만 리스트 없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필터링. 이렇게 필터링 굉장히 중요해요. 요 필터링이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요 필터링 이용해서 종목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링을 이용할 때는 가장 베이스는 비트. 비트가 지금 아까 보니까 L2예요. L2. 그러면 보야 시그널이 캔들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L2야. 그러면 무조건 L 요거 선택. 비트가 S2야. 그러면 보야 시그널은 S. 요렇게 선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비트가 L2인데 굳이 S2인 종목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트 캔들 시그널, 비트 RSI 시그널이랑 좀 동일하게 흐르는 종목을 무조건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랑 반대인 아이들은 무조건 걸러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야랑 같은 시그널, 그다음에 RSI는 이거는 이제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고야 시그널이 L2인데 나는 고야 라인 만난 애를 좀 찾고 싶어. 고야 라인 이제 만나서 난 융진입하고 싶어라고 할 때 고야 라인 누가 만났지? 라고 찾고 싶잖아요. 근데 응용해서 생각을 하면 RSI가 S일 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RSI S인데 고야 라인 살짝 위에 있는 종목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거고 이것도 뭔가 머리가 아파 복잡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비트랑 똑같이 고야 시그널 L, 그 다음에 RSI도 비트가 L이래. 그럼 나는 RSI도 L, 이런 종목만 나는 선택해서 거래를 해야겠다. 그리고 스코어 차트도 이왕이면 스코어 점수도 좀 상승하네.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애를 난 고를 거야. 이렇게 해서 비트랑 똑같이 이렇게 필터링해서 그 중에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여러 종목들을 거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원래 비트 검색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종목들을 검색을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궁금했다는 지금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리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이 스코어 차트를 해석해서 거래를 하시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 해석하는 거를 저는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어, 패스.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추세.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보시면 고점이 이틀 상간에 자꾸 고점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 내렸네. 추세가 하락 추세.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살짝은 반등했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분위기만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코어 차트에서 그냥 고점이 어디네, 저점이 어디네 정도만 해석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보이신 분들은.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스코어 차트랑 연결 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네 달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노하우가 이 스코어 차트에 묻어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묻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코어 차트를 수치 계산하듯이 뭔가 수치화해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 스코어 차트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고점이 어디네? 저점이 어디네? 저점이 어디네? 고점이 어디네? 정도만 해석을 하시고 추세 정도만 보시고 패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스코어 차트는 지금 이렇게 됐네? 라고 보셨으면 이제 두 번째 차트죠. 딱 저희는 스코어 차트랑 프리미엄 차트 두 차트를 해석해서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이 어디네, 저점이 어디네라고 해석하시고 나서 프리미엄 차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차트 내려오게 되면 그거 있나? 뭐, 호엘이랑 이스타워. 네, 좋습니다. 프리미엄 차트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프리미엄 차트를 저는 항상 프리미엄 차트를 조금 기준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코어 차트는 기본이 이제 처음에 이틀이에요. 이틀 차트. 이틀이 누군가는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거래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날 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 차트로 거래를 하려면 기다리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이 스코어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를 시간차를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이던 아니면 지금 거래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대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리미엄 차트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키워서 보여드리면 지금은 횡보하는 느낌, 횡보하는 장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횡보의 느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깜빡깜빡. 여기 L3 깜빡깜빡, L3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L3 깜빡깜빡. 그리고 다음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화면에서 깜빡깜빡 하나요? 저만 깜빡깜빡이 보일까요? 이렇게, 여기 L3 깜빡깜빡이가 있고, 여기에서 S2가 발생을 해요. S2. 그렇게 S2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러면 이 다음 깜빡이, L3 깜빡이에서 반 깜빡이인 S2 깜빡이가 뜰 때까지 L3의 영향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L3의 영향권 계속 상승할 수도 있어라고 말해주는 L3의 영향권이에요. 그러면 이 캔들 시그널이랑 RSI 시그널을 조합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L3 중이야.
L3 중에 L을 만났어. L. L3 중에 L을 만났어? 그러면 고야 라인에서 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아주 멀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L3와 RSI 롱이 만났다. 그러면 상승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RSI S를 만났어요. L3 중 RSI S를 만났다? 엄청 하락하겠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L3 중 RSI S가 떴네? 반대 시그널인 RSI S를 만났어? 그거는,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는다. 그래서, 캔들 시그널이랑 반대 RSI 시그널이 뜨게 되면 그거는 조정으로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끝내고 얘가 반대 캔들 시그널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S, S가 지금 현재는 L3, RSI S가 떴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야 라인을 만나는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RSI L을 만났더니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RSI S를 만나니까 고야 라인을 만나러 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야라인을 만나고 이 RSI S에 의해서 고야라인도 뚫렸어요. 이렇게 뚫렸죠. 고야라인을 뚫게 한 이 S는 굉장히 좀 강력한 RSI S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RSI S가 떴고 고야라인을 뚫었어요. 근데도 캔들 시그널이 안 떴죠. 그럼 얘는 반대 RSI 시그널인 L이 뜨면 얘는 다시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가 고야 라인 뚫고 내려왔어. 고야 라인 뚫고 내려왔네? 근데 캔들 시그널이 S2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걸 롱 포지션 그리고 현물 진입해 놓은 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RSI S에 고야 라인 뚫었어. 그런데도 캔들 시그널이 안 바뀌어? 그러면 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고야 라인을 뚫게 되면 캔들 시그널이 바뀔 수 있으니까 무작정 롱, 무작정 숏을 거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시그널을 조금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같은 L이 만났어? 그러면 상승. 근데, 캔들 시그널 L 중에 RSI S를 만났어. 그러면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는다.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는구나. 조정받는구나. 여기서 무작정 조정받고 올라갈 거야라고 확신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도 같이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뚫리면 내가 바로 롱 진입해야지 내지는 숏 진입해야지라기보다 시그널이 어떻게 바뀌나 좀 봐야 되겠다 관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 중에 뜨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S도 똑같아요. S도 지금 여기에서 현재 S에서 L2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어 S 이렇게 해서 S가 떴어요. S가 떠서 RSI S와 S가 만나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요. 강한 하락은 아니긴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고 RSI 롱을 만나서 조정. 어떻게 조정? 고야 라인을 만나러 가요. 이렇게 만나러 가서 조정을 받다가 RSI S를 또 만나요. RSI S를 RSI S를 이렇게 만나니까 또 하락. RSI S를 만나니까 하락. 그러다가 RSI 롱을 만나니까 다시 조정. 근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받겠다. 그러면 얘가 RSI 롱을 만나서 고야 라인까지 조정을 받겠다. 근데 고야 라인을 뚫었네. 그럼 캔들 시그널 바뀔 수도 있겠다. 나는 캔들 시그널 바뀌는 거 보고 진입을 결정해야겠다. 내지는 포지션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캔들 시그널 내지는 RSI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진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또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S가 떴는데
요 자리에서 언제 숏을 들어가면 돼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초보이신 분들은 좀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어, 요렇게 진입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문서 PPT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띄웠는데, 진입 방법, 이게 100% 맞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베이스예요. 베이스. 캔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 얘는 저처럼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고 또 내려오고 하더라를 응용해서 진입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어, 네. 네, 이제 좀 보이죠, 여기서. 예, 만약에 RSI 롱이 떴어. 요 캔들에 롱이 떴어요. 그러면 요 캔들에 롱이 떴으면 이 오른을 봤을 때 롱이니까 양봉들이 요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양봉들을 합쳐서 그 양봉들의 절반에 롱 진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봉들의 절반에 롱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롱이 떴어. RSI 롱이 떴네. 나 언제 들어가지? 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이야. 하고 지금 올라타시면 안 되고 RSI 롱 떴네. 그러면 옆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캔들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있으면 그 캔들을 합쳐요. 요 캔들을 합치고 이렇게 합친 게 한 캔들처럼 생각을 하시고 요 캔들의 절반 여기에다가 롱 진입을 걸어요.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다가 내 거 매수가 되고 수익 구간이 나오면 1, 2%의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만약에 S가 여기서 떴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음봉 되게 큰 강한 음봉에 S가 떴다. 그럼 지금이야 하고 숏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요 캔들의 절반에다가 숏 진입을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진입 진입 스타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잠깐만요. 넘어가자면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거를, 롱 진입을 할 건데, 숏 진입을 할 건데,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요 캔들에, 꼬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항상 캔들의 절반을 머리에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어, 양봉이 두 개야? 그럼 두 개를 합친 절반. 양봉이 세 개였어. 왼편을 봤더니, 그럼 그 세 개의 절반. 캔들 시그널이 이제 막 떴어. 캔들 시그널이 여기서 이렇게 떴다. 그럼 그 캔들 시그널을 기준으로 양봉이 있으면 그 양봉을 합친 절반에다가 롱진이 어, 여기서 캔들 시그널 S2 떴어. 그러면 이 음봉들을 합쳐서 그 음봉의 절반에다가 이제 걸어 놓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횡보 구간도 있죠. 횡보 구간도 있는데 횡보 구간은 초보이신 분들이 들어가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들어가서 수익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횡보 구간에 근데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횡보 구간에는 어, 여기 써 있는 대로 횡보 구간에서는 시그널 시작으로 진입을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지금 롱이 떴어요. 굉장히 봉이 작죠. 이걸 반으로 나누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캔들의 시작가의 롱진입 그리고 숏이다. 요 시작가의 숏진입 요렇게 진입 근거가 요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봉이 되게 많이 크게 떴어. 그럼 그 양봉의 절반 그 옆쪽으로 음봉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 그럼 그 음봉들을 합친 거에 절반. 요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올라타고 지금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걸어두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은 진입할 때 언제 진입할지 모르겠어라고 할 때는 기본 틀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드렸고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리플이 RSI로 L2, L2 이렇게 L2인데 약간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잠시만요. 공유가 안 됐죠? 네, 공유를 네.
프리미엄 차트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RSI 리플 같은 경우는 롱이랑 L2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뀔 때 분명히 내가 만약에 숏 진입 중이야. 그러면 얼른 내가 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전 최고 저점, 전 최고 고점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내가 숏 진입 중이야 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 되는 부분을 최고 고점 여기 뚫리면 여기가 뚫리면 현재는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뚫린다 이렇게 내가 손절 라인도 확인을 하시고 익절 라인도 계획하시고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고 무조건 나오고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비트가 어떻게 시그널이 뭐니까 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되고 익절 라인은 어떻게 된다. 모든 계획을 좀 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작정 클릭 클릭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손절 익절 모든 거를 좀 계획하고 생각하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난 어떻게 분할을 해야겠지? 모든 계획을 좀 세우시고 포지션을 잡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면서 이렇게 현재는 RSI로 L2 그래서 상승 이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왜냐면 L2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도미넌스 쪽